제한이나 비판이나 강요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처음에는 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그 보조 바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떼어내야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써서 연습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여기에 매이지 말고 자기 말로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동안 이제 비폭력 대화를 사회 저변에 이렇게 널리 알려오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이 변화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뭐 거의 매일 듣는데요. 우리 네. 수업 때.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어머니가 그러셔요. 대학 다니는 딸을 두신 어머니인데 네. 서로 이렇게 좀 가깝고 친하고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우셨대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 오면은 그냥 지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참 아쉬우셔서 내가 말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나 싶어갖고 배우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말하는 방법이 그 아이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 걸 깨달으셔갖고 그다음에 가서 그 아이한테 다르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딸아이가 엄마하고 말도 많이 하고 같이 자기 속마음도 다 말하고 같이 쇼핑도 같이 가고 그렇게 친해졌대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한 아버지는 첫 시간, 1시간 배우셨으니까 하루를 공부하시고 네. 집에 가셨는데 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네. 전에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면은 이 아버지가 혁대를 때렸대요. 네. 그런데 그날 배우시고 가서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또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전에 같으면 이제 혁대를 맞으니까 이 아이가 벌써 맞을 준비를 하고 집안 분위기가 다 긴장이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 요새 학교 생활이 아주 많이 힘드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 이 아버지가 더 많이 배우셨고 가정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찰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 친구가 그래요. 같이 얘기하는데 자주 이런 말을 써요. 꺼져. 친구가 의식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날 보고 보통 하루에 몇 번씩 꺼져.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느낌이? 불쾌해요. 네, 또요. 네?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렇죠. 네, 그래요. 수업이 밝고 재밌으세요? 첫 수업 때 뵀는데 진짜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놀랍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니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수업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을 실제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적용해보고 하니까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더 발전되고 다툼도 줄어드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언니랑 되게 싸웠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막 내 말만 막 이렇게 서로 하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 내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뭐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서 뭔가 더 마음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험한 말 막 나오지 않고 내가 내 의견을 잘 말을 못해서 혼자 속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내 의견을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꺼내게 될 수 있었던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던 오래 사시다가 네. 근 한 40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오시게 된 경위는. 네. 네. 제가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 정말 이거를 특히
한국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 자기 스스로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예. 그 삶에서 좀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예. 그런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행복한 저는 사회에 이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왔죠. 네. 같이 나누기 위해서요. 네. 그 여기서 대학까지 다녔으니까 네. 우리 한국의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하고 유학 중에 그 미국의 교수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참 그게 아쉬웠어요.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네. 되게 좀 무섭고 우선 권위적이고. 그리고 야단 맞고요. 네. 그래서 좀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친구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친구처럼. 예. 그래서 교수님 방에도 찾아가기도 좀 쉽고 그래서 좀 좋았어요. 편했어요. 네. 그 미국에서 특별히 이 공부를 하시게 된 어떤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냥 유학을 갔었죠. 네. 유학을 가서 이제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시게 된 계기. 비폭력 대화는 좀 늦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네. 결국은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해서가 아니라 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가지고 그 깊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자꾸 배우다가 나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필요하니까 자꾸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히 다른 사람도 가르치게 되고 네. 우리 본사의 위원도 되고 그러다가 2003년에 이제 한국에 소개하게 됐죠. 네. 지금 그 소개하신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그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지성이다. 그런 내용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만 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도 많으시죠?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오시는지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선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누구나 그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한 거,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겁도 나고